600원 정도 하는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어서 3일 동안 굶어야 했습니다. 당시 굶주림을 도저히 참지 못해서 공용 냉장고에 있는 다른 사람의 반찬을 몰래 훔쳐 먹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20대 후반에 서울 영등포역 근처 고시원에서 살면서 망동을 했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다가 판자 아래에 못이 있는 줄 모르고 디뎠다가 발을 다친 일도 있었죠. 그 후 일을 하지 못해서 600원 정도 하는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어서 3일 동안 굶어야 했습니다. 당시 굶주림을 도저히 참지 못해서 공용 냉장고에 있는 다른 사람의 반찬을 몰래 훔쳐 먹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다들 저와 비슷한 처지 사람들이어서 다른 사람의 반찬을 먹기까지 정말 서너 시간 정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그때 저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7살 때 대구광역시 달수구 한 지역신문사에서 월급 70만 원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4대 보험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꿈을 이루면 경제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연연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꿈이 있다고 해서 그 꿈이 금세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가난을 못 이기시고 음독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많이 원망했던 아버지시지만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때 이야기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하루는 퇴근해서 자취방에서 김치도 없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는데 받으니까 작은 누나가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그래서 119 구급차를 불러서 가톨릭 대학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작은 누나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술을 드신 뒤 홧김에 농약을 드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가톨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계신 아버지의 입가에는 아직 푸른색의 잔류 농약이 묻어 있었죠. 농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신 농약은 그라목손이라는 이름의 제초제입니다. 일명 자살용 농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한 방울이라도 마시게 되면 죽게 되죠. 아버지의 야위고 주름진 얼굴을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농약은 왜 드셨어요? 의사 말로는 아버지가 드신 농약은 절대 살 수 없는 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하자 몇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던 아버지께서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다. 홧김에 마셨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정말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34분경에 아버지는 어머니와 나, 누나 둘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목소로 계시다가 은퇴한 큰 아버지와 교회 장로였던 작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아버지가 음독으로 자살을 했다는 말에 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가 죽었는데 오지 않느냐고, 그리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고 분노했습니다. 큰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는 마지못해 장례식장에 오셨어요. 다음날 두 분은 사전에 계획한 듯이 아침에 입관식만 보고선 간다는 말도 없이 가고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또 겪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염하기 전에 시신을 닦던 사람이 갑자기 시신을 못 닦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묻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데 알고 보니 돈을 더 얹어달라는 거죠. 순간 죽음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것에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30만 원을 더 드렸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슬며시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 악마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은 예기치 못한 아버지의 죽음에다 거액의 빈유산으로 인해 오랫동안 슬픔과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때는 의리를 외치지만 정작 힘든 순간에는 의리를 지키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제가 다니고 있던 지역신문사에서도 구조조정이 진행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저와 광고국 국장님만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겁니다. 2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4대 보험도 들어주지 않았고 게다가 월급도 90만 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따로 있었는데 사장으로부터 차적 모욕적인 말과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저는 그곳을 떠나기 전에 그 사람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한마디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저 자신에게 꼭 성공하겠다고 하는 다짐이기도 했고요. 며칠 후 회사에서 나가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전 9시경 사장의 호출에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장의 양옆자리에는 편집장, 팀장, 차장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사장은 저한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인지 짧게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장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러자 사장을 비롯해 간부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황한 눈치였어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는 사장님은 지는 태양이지만 저는 떠오른 태양입니다. 제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을 떠났고 진짜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이었던 시절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저 혼자의 힘으로 그액의 빈유산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책을 써서 퍼스널 브랜딩 한 뒤 무자본 창업을 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저의 지식과 경험을 사람들에게 팔아서 돈 버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300권의 책을 기획 및 출간했고 12년 동안 1100명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글쓰기와 책쓰기를 가르쳐서 작가, 코치, 강인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 작가, 유명 유튜버들은 제가 코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끝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아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많은 시련에 처해야 했고 무엇보다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단기간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보게 하고 온라인 카페 한 책에 가입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돈으로 저한테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퍼스널 브랜딩 교육을 받은 최근 교육생 가운데 연세가 75세이신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김창범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올해 4월 1일에 책을 써서 퍼스널 브랜딩 하기 위해 제가 운영하는 교육업체인 한책입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책쓰기 교육 과정에는 등록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강한 열정을 보이셔서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 결과 단 1개월 만에 원고를 다 쓰셨고 출판 계약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빠르게 책을 출간하신 김창범 할아버지와 사모님이 함께 저를 찾아오셔서 감사 인사를 하셨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보람이 크게 느껴집니다. 요즘 저는 저희 책 더 세븐 시크릿과 김대리는 어떻게 1개월 만에 작가가 됐을까를 읽고 네이버 카페 한책앱에 가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1대1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한 명쾌한 조언을 듣고 가시죠. 시간이 갈수록 책을 읽고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저를 만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책앱 신도시 동탄점에서 내게 평생 쓰고도 남을 돈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습관에 대한 특강을 진행합니다. 특강에서 삼상의 법칙과 의식 변화, 영적 성장을 통해 부와 풍요를 끌어당기는 법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은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5시고요. 장소는 SRT 동탄역 앞 2분 거리에 있는 한책협 센터 대강의실입니다. 인원은 50명이고요. 교재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네이버 카페 한책협에 들어오셔서 댓글 신청하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 진행되었던 특강에도 50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저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달하고자 하는 끝쯤에 단기간에 도달하도록 교육하고 있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고민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들 직장생활만으로는 힘들고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방법을 찾다가 책을 쓰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 권의 책을 펴내고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켈리체 회장 그리고 김미경 대표, 김창국 작가도 책을 써서 세상에 자신을 브랜딩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 책을 써야 성공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책을 써야 브랜딩이 된다는 것은 눈치 좀 빠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기보다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라는 말을 외치는 겁니다. 요즘 부쩍 다른 코치들과 유튜버들에게서 코칭을 받았던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코치들과 다릅니다. 저는 25년 동안 한 분야만 죽게 살기를 파서 성공했기 때문에 교육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과거에 나처럼 힘든 사람들,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군가를 찾아가서 배우기 전에 그 코치는 나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벌게 해줄 수 있는가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